골드만삭스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런 애예요. 지가 써놓고 답이 안 맞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망이 틀리죠. 결국은 미국 밸류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게 이제 테슬라가 유럽에서 더 저렴한 모델 Y를 출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중국에서 만든 CATL의 그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입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시면 기존 롱레인지의 533km에 비해 갖고 455km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LFP를 싣게 되면은 차가 자체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 갖고 네. 주행 거리를 줄여요. 그러면서 주행거리가 준 대신에 싸게 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싸게 팔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 하는 거가 여기 보시면 아이오닉 5가 이제 트림별 가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하고 롱레인지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둘 다 NCM으로 만든 겁니다. 아이오닉 5니까 NCM 811인데 이 스탠다드 경우가 이제 롱레인지에 비해서 대략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싸요. 싸고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스탠다드 후륜일 경우에 336, 롱레인지 후륜일 경우에 401이니까 한 60에서 한 70km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0km, 그러니까 300만 원 더 싸게 사고, 대신에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한 70km가 이제 덜 나가는 그런 차량하고, 그 다음에 300만 원을 더 주고, 일회 충전해서 70km 더 갈 수 있는 차량하고 두 가지를 놓고 소비자한테 비교를 하라고 하면, 선택을 하라고 하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유럽에서 이제 그 LFP 채택한 차를 판다는 얘기가 이제 저렴하지만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주는 이제 그런 형태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싸고 70km 덜 가는 차는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롱레인지 이제 하고 그다음에 70km 더 가는 거를 한 90%의 소비자들의 선택이에요. 예. 주행거리가 그만큼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전기차 한번 물어보시면 주행거리가 왜 중요한지 아실 수가 있는데, 그 단순하게 이제 멀리 가고 이게 사실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장거리를 제일 많이 가야 될 때가 이제 보통 보면은 명절 때가 이제 그럴 겁니다. 추석 명절이나 특히 설 명절이 문제인데, 예, 설은 이제 한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요. 그럼 전비가 엄청 떨어집니다. 예. 보통 보면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 이제 영하 5도씨가 되면은 용량이 30%가 준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영하 15도가 되면은 그 30% 준 거에 또 30%가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가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500km 갈 수 있는 차라고 하면은, 이제 설날에 출발했을 때 영하 5도면은 350km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영하 15도가 되면 350에서 또 이제 370이니까 한 250km 밖에 못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500km 가는 차면은 그러면 250이면은 대충 이제 대전 정도 가서 한번 충전하고 이제 뭐 대구든 부산이든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중간에 이제 히터도 좀 틀 수 있고, 히터 틀면 또 줄어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400으로 가는 걸로 시작하면 히터 틀고 가면 대전 못 가거든요. 한 번 더 충전 2번 해야겠네요. 예. 어렵잖아요. 그럼 히터를 끄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서 애들이 막 울 거 아닙니까? 아빠 추워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일회 충전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있어갖고, 이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이제 만족도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거리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히터를 튼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름에는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중간에 차가 막히면, 이게 이제 그러면서 또 막 전비가 막 줄어들고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여유가 넉넉하면,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이 안심이 될 텐데, 이게 간당간당하면, 특히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차가 이제 그 주행 중에 제로가 돼서 아예 서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가 아예 망가져요. 이게 드러내고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요? 예. 와. 예.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통화해서 보면은 이게 300만 원을 더 주고 사더라도 이게 거리가 70km 더 가는 거를 사는 게 절대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LFP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나 좀 쓰다가 사라질 배터리인데 그걸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어이없는 거고, 그런 얘기를 애널리스트라는 간판을 달고 한다는 거는 진짜 그 애널리스트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진짜 때려치우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배터리 유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최근에 약간 2차 전지가 이게 약간 기술 관점이랑 다른 부분이에요. 투자 관점이랑 기술 관점이 좀 다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좋았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이다. 예. 이에 따라서 리튬 수요, 아까 뭐 리튬 뭐 1000%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둔화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그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주식이 뭐냐면은 미국의 알버말이라고 예. 이 리튬 광산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예. 이거 단기간에 급락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간에 약간 좀 그 2차 전지를 주도주 관점에서 끌고 갔었던 이 광산, 리튬 뭐 원자재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약간 좀 투자 매력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골드만삭스는 예로부터 이제 많이 틀리기로 유명한 증권사인데 네. 특히 원자재 관련해서는 진짜 잘 틀리기로 유명한 증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골드만삭스니까 그 미국에 이제 연봉 많이 받는 이제 그렇죠. 투자 기관이 얘기했으니까 그 신뢰도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걔들 실력 없어요. 진짜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틀리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골드만삭스가.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료화면 10번인데 네. 골드만이 또 유가 200불 전망 타는데 기름 붓기 하나 이제 신문 기사인데 이게 언제냐면 2008년 5월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예,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직전에. 직전이요. 예, 2008년 이제 가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었으니까요. 네. 그때 5월 달이 제가 노란색 칠해놓은 이 무렵입니다. 146불을 찍을 때. 얘가 200불 간다 얘기하고 그때부터 보시더니 수십 급락이 있어요. 그 해에 4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런 애예요. 그 다음에 200불 간다 했는데 간지 한 번도 없잖아요. 최근에.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골드만삭스 얘기하니까 큰일 났다. 이제 지금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제가 봤을 때는. 골드만삭스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하길래, 야, 내년에 리튬이 지금 현재 톤당 한 1억 1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내년에 한 2억 가겠구나 싶더라고요. 정반대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시장이 둔화될 거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 보통 보면 제가 통계 같은 걸 보면 이게 이제 그 전기차 전환율이니까 이제 한 해 팔리는 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를 넘어가는 무렵부터 이제 그 속도가 되게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맞아요. 네. 쭉 가다가 한 30%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좀 목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이 올해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렸는데 30% 근접한 게 이제 한 작년 올해 초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올해는 좀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중국이 10월 달 통계를 보면은 전체 차 중에서 전기차 팔리는 비중이 한 31%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이제 전기차 성장률이 좀 둔화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데이터, 그러니까 전망 자료 나온 거 보면은 대략 한 30% 정도 이제 내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걸로 보더라고요. 근데 30%는 제가 봐서는 조금 낙관적인 것 같고. 예, 어쨌든 간에 성장하긴 할 텐데. 네. 대신에 아까 미국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이제 순수 전기차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5%를 넘어선 해가 올해예요. 내후년에 크게 성장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토탈에서 보면은 내년에 전기차 시장이 이제 중국이 안 좋고 유럽도 좀 안 좋게 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미국 좋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로 보면은 올해만은 못 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관점이고, 사실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이제 첫 번째가 미국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이니까, 중국은 어차피 지금도 팔지도 못하고 있고, 내년에 중국이 보조금 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조금 안 주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생겨요. 아, 그러네요. 네, 우리는 이제 보조금 못 받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중국 시장도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뭐 그거는 이제 내년 가봐야 할 것 같고, 뭐 중국 애들이 쉽게 그렇게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풀어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좀 큰 기대는 안 해도 안 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미국은 확실하게 열리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 골드만삭스의 논리 전개로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 앞으로 안 좋고 미국 시장이 앞으로 좋고 이런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결국은 미국 밸류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K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G 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결론은 또 이상하게 테슬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 갑자기 CATL을 추천하는데 아니 중국 시장 들어야 되는데 왜 CATL인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테슬라, BYD, CATL을 추천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가 써놓고도 앞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망이 틀리죠. 리튬 전망이 틀리죠. 이따구로 쓰니까 전망이 틀리죠. 자기가 쓴 보고서 앞에서도, 네. 안에서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제 이게 얘기를 하니까 맞을 리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혀 그런 거 네. 이제 뭐 현혹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예. 원래 애들은 많이 쓸리는 애다. 얘들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크게 오르는 일들이 많더라. 뭐 저가 매수하려고 그랬는 걸 수도 있죠. 이제 역정으로 약간 뭐 이쪽을 오히려 숏을 치려는 약간 좀 질이 안 좋네요. 예. 하여튼 그렇고 그 리튬 쪽 얘기, 이제 리튬 수급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리튬 수급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자료인데 22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21년부터 22년까지 10배 올랐고요. 이게 지금 수급 그래프를 보시면 이 격차가 23년, 24년, 25년 갈수록 더 벌어져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보면 크게 이제 리튬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거고요. 대수가, 보급 대수가 늘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 양. 그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리튬의 양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질수록 약간 리튬수가 더 많이 들어간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킬로와트시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에서 평균적으로 한 60킬로와트시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차 한 대당, 전기차 한 대당 60킬로와트시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 되면은 그 숫자가 70, 80 늘어날 거예요. 그건 이제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애들이 픽업 트럭을 타니까. 200킬로와트씩 들어가니까. 와, 용량. 똑같은 차를 팔아도. 예. 그 다음에 미국이 보니까 그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미국의 제가 정확한 기억이라서 정확하지 않은데 이제 픽업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요. 맞아요. 거기 제일 많이 팔린 차가 픽업 트럭이에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SUV 쪽이 거의 뭐 5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SUV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렌토 이런 급이 아니고 팰리세이드 이런 거. 팰리세이드도 미국 가면은 적은 차예요. 약간 중소형이잖아요. 중소형 SUV예요. 예. 미국 사람들 큰 거 타거든요, SUV. 포드 익스페디션. 예. 저기 뭐죠? 뭐 엑스컬레이드. 예, 엑스컬레이드. 엑스컬레이드 같은 큰 거 이런 거. 버스 수준. 예, 버스 수준의 SUV 타니까. 그런 거는 움직이려면 기본 이제 킬로와트시가 뭐 100은 기본 넘어가고 한 120대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차 한 대를 팔더라도 미국에서 차가 팔리면은 리튬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수급이 되게 타이트한데 이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 그게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시장 상황으로 사실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하면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데는 이제 보통 한 4년 정도 걸리고, 이제 염호 쪽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려면 그거는 설비 투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서 한 8년 정도 걸리거든요. 8년이나? 예. 와. 근데 지금 최근에 착구 한 대 잘 없어요. 착구 한 대 잘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이제 리튬 광산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맞아요. 네. 예, 그게 11월 달에 저희가 본계약 체결해서 지금부터 탐사해갖고 시장에 나오면은 빨라야 26년. 27년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까지는 공급 늘어날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약간 그 사업하는 업체 예, 입장에서 예. 26년이나 27년 정도 돼야지 예. 생산이 가능한데 그 정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확실히 그 기간 안에는 예. 수급이 타이트할 것이라는 그렇죠. 가정이 깔려 있는 그렇죠. 거겠네요. 예. 뭐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리튬 부족한 거는. 얘는 그러니까 이 아까 누구야 그 골드만삭스. 걔는 리튬 강산 한번 가보지도 않고 한 얘기예요. 그냥 대충 이제 그래프 좀 그려갖고 이게 각도가 가파르니까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주식이고 원전지는 그런 식으로 안 움직입니다. 예.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